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컴퍼니 K는 지난해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그 창투사인데요.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요즘 잘 나가는 그 펀드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창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벤처 캐피탈로서 이 가치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펀드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펀드들에서 투자를 잘해서 그 제때 그 청산을 잘 시키느냐, 이게 그 창수사의 기업 가치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컴퍼니 K 파트너스는 상장 이후에 누적 운영 펀드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에도 이제 대형 펀드로 이제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펀드 결성 수도 26개나 되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400여 개가 넘고 있습니다. 투자 심사역 전문 인력도 13명이고 특히나 이런 컴퍼니 K가 데리고 있는 투자 심사 인력들이 좀 젊으면서도 최근 들어서 이 투자 트렌드를 잘 읽는 그런 젊은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강점인 것이죠. 그래서 이 회사가 컴퍼니 K가 투자한 회사들 보면 뭐 고바이오랩도 그렇고 안트로젠도 그렇고 올릭스도 그렇고 이 바이오 쪽에 그 투자를 잘하고 또 상장도 잘 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그 가장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이 리디북스라고 이제 국내 전자책 1위 업체인데,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소설가 한강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한강의 그 책들이 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로 다시 또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미 그 한강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그건 거의 뭐 24시간 뭐 출판사 그 윤정기를 돌린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뭐 비상체제로 이제 책을 찍어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리디북스는 말 그대로 전자책을 그 우리나라 취급하고 있고 우리나라 1위 업체입니다. 그래서 리디북스에서 이미 그 한강 소설가의 그 책들을 전자책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죠. 그런 면에서 리디북스는 기존 출판사보다는 싼 값에 책을 팔긴 하지만 전자책으로 더 많이 읽고 있는 젊은 애들, 그 젊은 친구들의 그 취향에 따라서 이 전자책 매출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. 그렇게 되면 이 컴퍼니 K가 투자한 리디북스에 대한 그 리디북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장 가능성, IPO 가능성도 있고 또 장외에서 리디북스를 재매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지분들을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도 있죠. 그렇게 되면 컴퍼니 K의 수익으로 그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 리디북스의 주요 주주라는 것이 이 컴퍼니 K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운영 펀드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몇 개의 펀드를 만들었고 또 몇 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당해년도에 몇 개의 펀드가 청산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 금리가 그 금리 인상 쪽으로 갔기 때문에 시장 내 이 자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. 이 부분은 창수자들이 신규로 펀드를 만들 때 말 그대로 시중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신규로 펀드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죠.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돌아가면 창수자들은 펀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수자들의 이 펀드에 대한 관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늘어가고 그래서 수익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금리 인하 시기는 이 창수자들, 이 벤처 캐피탈들에게는 좋은 그 수익의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지금 컴퍼니 K 같은 경우도 올해 청산하는 게 지금 하나, 둘, 딱 봐도 한 2개 정도 보이시죠? 그리고 이러한 펀드들이 제때 그 규모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. 뭐 200억짜리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 400억짜리 이런 게 이제 그 펀드들이 청산이 되면 여기가 이제 운용해서 그 목표했던 뭐 수수료, 그러니까 수익률이 뭐 12%였다 하면 이거보다 초과하는 분야에 대해서 뭐 성공 보수로 아니면 또 이게
이 초과 수익에 대한 수수료 뭐 추가적인 이제 보너스 인센티브 격으로 해서 더 수익을 받을 경우가 있죠. 그렇게 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창투자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운영펀드 포트폴리오를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요번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투자 조합 수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. 특히 관리 보수가 전체 매출액의 86% 정도를, 수익의 86% 정도를 차지하죠. 이렇게 된 것은 이 컴퍼니 K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1년 동안 잘 관리한다는 데서 선취매로 이제 관리 보수를 띄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소폭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소폭 줄어든 매출, 영업이익도, 그러니까 영업수익도 줄어들었고 영업 이익도 지금 작년보다는 좀 소폭 줄어들긴 했어도, 단기순이익도 소폭 줄어들고 했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컴퍼니 K는 최대주주 지분이 이미 뭐 71.36%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전체 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이 지분이 70%가 넘고 있는 종목이죠. 실제 유통 가능한 그 주식수가 한 30% 미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25.7%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솔직히 말해서 25%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. 이 말뜻은 호재가 발생하거나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할 때 말 그대로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쉽게 품절주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. 거기다가 주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품절주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. 그리고 이제 지금 2024년 주요 청산 예정 펀드를 보면 이게 다 리디라는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리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자책 국내 1위 업체고, 여기서 이제 그 한강의 소설인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 같은 작품을 전자책으로 공급했던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서점가의 이 한강의 소설책들이 또 하나의 큰 밀리언셀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. 여기에서 전자책도 또 많이 판매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. 그렇게 되면 리디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 리디를 포함한 펀드를 나중에 청산할 때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리디 지분을 매각할 때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컴퍼니 K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이런 한강 소설이 이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리디라는 전자책 1위 업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컴퍼니 K에도 묻지마 매수가 유입됐죠. 그리고 이렇게 쉽게 상한가를 빵치는 건 앞에 설명드렸듯이 최대주 지분이 71%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소액주주 지분 다 포함해도 25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 정도가 되면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, 특히나 컴퍼니 K 같은 경우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8,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었는데, 지금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펀드 청산을 하기로 했던 그 펀드 청산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.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었는데,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에서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컴퍼니 K가 보유하고 있는 리디라는 전자책 국내 1위 업체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하나의 실적을 주가에 반영시켜주는 모멘텀으로 작동하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컴퍼니 K는 이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면서 또한 이 한강의 소설을 전자책으로 출판했고 또 이것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, 이런 것들이 이 컴퍼니 K에 대한 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관심권에 두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